리야드 한복판, 섭씨 38도의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은밀한 회동이 벌어집니다. 이게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물이 끊기면 우리 사우디는 그날로 끝일세. 국왕의 직인이 찍힌 봉투를 든 차관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3,900만 명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강대국들이 모두 두 손을 들고 물러난 그 사막의 심장부에 오직 한 나라만이 담당히 서 있습니다. 한국 기술 따위는 장난감 수준이라며 비아냥대던 유럽의 거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현장인 것이죠. 세계 1위 프랑스조차 포기한 그 지옥 같은 사막에서 640만 톤의 생명수를 기적처럼 터뜨린 대한민국 기술력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끝내 길을 찾아낸 한국인들의 그 무서운 집념. 지금 그 소름 돋는 전말이 펼쳐집니다. 저는 나세르 알마지드입니다. 사우디 수자원청에서 18년을 일하며 우리 국민 3,500만 명의 생명줄을 관리해온 사람인 것이죠. 한때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한국? 그저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가 사막의 물을 어떻게 만든단 말인가?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럽의 172년 전통 앞에 한국은 그저 장난감 수준으로 보였고 제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날의 무지함을 뼈저리게 참회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한낮의 기온이 50도를 육박하는 이곳에서 물은 곧 신의 은총이자 국가의 종망을 결정짓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 강이 단 한 줄기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1년을 다 합쳐도 서울의 한 달치 강수량조차 되지 않습니다. 석유가 마르면 돈을 잃지만 물이 마르면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48시간. 담수화 시설이 멈추고 수도꼭지가 마르는 순간부터 도시는 정지하고 병원의 투석기가 멈추며 발전소의 냉각수가 끊깁니다. 제 책상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제 인생의 공포는 8살 무렵 리야드 외곽의 담수 시설이 고장났던 사흘간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배급소 앞에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보며 저는 생명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20m짜리 물통 하나로 내 식구가 버텨야 했던 그 사흘은 어린 제게 영원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맑은 물이 쏟아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으로 믿으며 자랐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수자원 관리를 공부하며 제가 배운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물은 유럽의 것이다. 프랑스의 베올리아, 스웨덴의 스웨즈, 독일의 지멘스. 하보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그 거물들이 전 세계 물시장을 호령하고 있었고 우리 사우디 역시 그들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업무 리스트에서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삼성 휴대폰이 있고 거실에는 LG 냉장고가 있었지만 사막의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이 거룩한 사업에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잘 만드는 나라가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네옴시티 1단계 수자원 파트너 선정을 위한 왕실 직속 지시서가 제 책상 위에 놓입니다. 5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래 도시의 심장을 맡길 파트너 후보 5곳, 베올리아, 아이디, 아산시아, GE,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합니다. 유럽의 거인들 사이에 낀 이 생소한 이름이 오타는 아닌지 의심하며 파일을 열어본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해수담수화 세계 1위, 10년 연속 세계 1위, 전 세계 2,200만 명에게 매일 물 공급.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18년을 이 바닥에서 굴러온 제가 왜 이 숫자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유럽의 화려한 홍보 책자와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에 눈이 멀어 바로 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수를 묵묵히 뿜어내고 있던 진짜 영웅을 몰라봤던 것이죠. 감옥감을 감추지 못하고 데이터를 훑어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1978년이라는 숫자에서 멈춥니다. 샵 17년. 대한민국이 이 척박한 사막에 첫 발을 내디딘 지 무려 47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때립니다. 제 보좌관인 젊은 엔지니어 카림이 제게 태블릿을 내밉니다. 그 안에는 1970년대 흑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섭씨 50도의 불볕더위 아래 에어컨도 없는 양철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며 모래바람을 씹던 작은 최고의 동양인들. 1인당 국민소득이 $800도 안 되던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사막으로 건너온 한국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 하나로 사우디의 핏줄인 고속도로를 깔았고 거대한 항만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송금되어 한국의 제철소가 되고 조선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차관부님, 이분들은 돈만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 믹시에 설비가 고장나면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나와 새벽까지 같이 고치던 사람들입니다. 하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유럽의 기술자들이 시원한 사무실에서 도면만 만지작거릴 때 한국인들은 사막의 모래폭풍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오늘날의 최첨단 담수화 기술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오만함은 수치심으로 변해갑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사업의 역사가 아니라 두 나라의 운명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끈끈하게 뒤섞인 경이로운 세월이었던 것이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마천루를 바라봅니다. 저 화려한 빌딩 숲과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제 컵에 담긴 이 맑은 물조차 한국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가빠옵니다. 이제 곧 열릴 최종평가회에서 저는 172년 전통의 유럽 거물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며 비웃고 있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무엇인가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숫자 너머의 진실. 47년간 사막을 지켜온 한국의 집념이 이제 세상을 향해 그 압도적인 실체를 드러내려 합니다.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의 거대한 컨퍼런스 룸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죠.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아래 모인 사우디 왕실 위원들과 기술진의 표정은 사막의 밤보다 차갑고 딱딱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 후보사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놓인 대한민국 두산의 명패는 유럽 거인들의 화려한 프로시어 사이에서 유독 작고 외로워 보이는군요. 배추 야자향이 배어있는 아라비아 커피가 잔에 담기지만 그 누구도 잔에 들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고요한 전쟁터입니다. 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인물은 베올리아의 중동 총괄 부사장 마르틴 브리거입니다. 켜 90cm가 넘는 거구에 짧게 깎은 회색 머리, 그리고 맞춤 정장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수천만 원대 파텍 필립 시계가 그의 권위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는 단상에 서자마자 방 안의 공기를 장악합니다. 마르틴은 악수를 할 때 상대의 손을 위에서 아래로 감싸주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내가 이 구역의 주인이다 라는 서문처럼 느껴지는군요. 그는 슬라이드 첫 장에 아무런 그림 없이 숫자 하나만을 띄웁니다. 1853. 명확히 합시다. 베올리아는 185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무려 172년입니다. 마르틴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립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현대적 의미의 산업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테이블 맨 끝 한국 측 기술진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우월감이 서려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단순히 플랜트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루 100만 톤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물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인 것이죠. 역사와 데이터가 없는 나라가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협 4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앞에 논리는 힘을 잃고 분위기는 급격히 유럽 쪽으로 기울어 가는군요.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옵니다. 정말 저 거대한 역사의 벽을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를 괴롭힙니다. 마르틴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더욱 거세게 한국을 압박합니다. 한국의 두산? 물론 플랜트는 잘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시대적인 증발식 기술일 뿐입니다. 지금 시장의 90%는 역삼 투합 방식으로 넘어갔고 네옴시티가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인 것이죠. 집 한 채 지어본 사람과 도시 전체를 설계해본 전문가 중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마르틴의 발표가 끝날 때쯤 회의실 안은 이미 결론이 난 듯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유럽의 콧대 높은 기술자들이 서로 미술을 주고받으며 승리를 자축하는 사이 드디어 한국 측 대표 박인원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마르틴처럼 화려한 시계를 차지도 압도적인 체구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약간은 다른 듯한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낼 뿐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유럽은 수백 페이지짜리 시뮬레이션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국은 고작 종이 한 장인가?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제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박인원 본부장은 단상에 서서 마르틴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고 깊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단 한 장의 종이를 스크린에 띄웁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그래픽 대신 숫자 3줄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세계 1위, 10년 연속, 640만 톤. 박 본부장이 입을 떼자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웁니다. 우리는 172년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전 세계 1위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산하는 640만 톤의 물은 전 세계 2,200만 명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마르틴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박 본부장은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부사장님은 우리가 구식 기술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난 5월 우리가 이곳 사우디에 준공한 슈아이바 3단계 플랜트를 보셨습니까? 세계 최초로 태양광 발전과 결합한 역삼 투합 방식의 친환경 플랜트입니다. 역사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물을 뿜어내는 기계의 가동률로 증명되는 것이죠. 박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47년간 이 사막을 지켜온 사람들의 자부심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마르틴이 강조했던 역사를 실전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로 베어버립니다. 베올리아는 문제가 생기면 파리 본사에 전화를 걸어 엔지니어를 기다리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172년의 기록과 47년의 생존 경험이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인 것이죠. 회의실의 위원들은 이제 유럽의 화려한 영상이 아니라 박 본부장의 낡은 구두와 단단한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펜을 내려놓고 스크린의 숫자를 응시하는 기술 자문관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서구의 오만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느낍니다. 이제 단순한 수주 전쟁이 아니라 자존심과 생존을 건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과연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유럽의 170년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긴장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리야드의 붉은 노을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호텔 회의실에 감도는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존심 싸움을 넘어선 실제 사막의 가혹한 환경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기술 심층 평가의 시간인 것이죠. 마르틴 부사장은 어제와 달리 팔짱을 꽉 낀 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여유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의 눈가에는 밤새 자료를 뒤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반면 박인원 본부장은 어제와 다름없는 정갈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가 총괄인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습니다. 제가 18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목격한 가장 비극적인 순간들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막이라는 괴물을 너무 얕봤을 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각 후보사에 묻겠습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 담수화 시설의 가장 큰 기술적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르틴 부사장이 손을 번쩍 듭니다. 염분 부식과 스케일링입니다. 역삼 투합 멤브레인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적이죠. 우리 베올리아는 자체 개발한 항구식 코팅 기술로 수명을 무려 40%나 연장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완벽한 대답인 것이죠.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박인원 본부장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부사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염분은 무서운 적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르틴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 플랜트를 실제로 운영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염분이 아니라 바로 모래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가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우는 순간 회의실 안은 일순간에 정막에 휩쌉니다. 사진 속에는 거대한 담수 설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커먼 모래더미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사우디 동부 해안을 덮쳤던 하부보, 즉 초대형 모래폭풍 직후의 모습입니다. 시속 120km의 바람이 0.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모래를 기계의 구석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아무리 밀폐를 해도 이 먼지들은 틈새를 찾아 파고들죠. 전자회로를 태우고 정밀 센서를 마비시키며 밸브를 돌이킬 수 없게 고착시킵니다. 여기에 여름철 기온 52도가 더해지면 유럽산 정밀 장비의 절반 이상이 과열로 셧다운되는 것이죠. 박 본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막과 싸워본 경험의 차이입니다. 2021년 유럽계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에서 필터 교체가 필요했을 때 본사에서 부품을 공수하고 엔지니어가 오기까지 꼬박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30만 명의 시민이 물 부족에 시달렸죠. 하지만 두산은 다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거기에는 믿기 힘든 막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2019년 하부부 습격 당시 유럽계 시설이 복구에 평균 72시간을 허비할 때 우리 두산이 관리하던 시설은 단 4시간 만에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42시간 대 C시간. 무려 18배의 격차인 것이죠. 위원 한 명이 안경을 밀어올리며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기술 자문관 제임스 콜린스는 펜을 내려놓은 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마르틴 부사장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자랑하던 172년의 역사가 사우디의 가혹한 모래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서시간 만에 복구가 가능한 겁니까? 콜린스가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박 본부장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합니다. 우리는 47년간 이 사막에서 축적한 데이터로 모래 폭풍의 패턴과 입자 크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기디도의 폭염 속에서도 직접 현장으로 나가 용접기를 잡고 모래에 파묻힌 장비를 손으로 파냅니다. 기계보다 뜨거운 한국인의 집념. 그것이 4시간의 기적을 만든 비결입니다. 제 옆에 앉은 카림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차관부님, 저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본 그들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현장에서 매뉴얼을 새로 쓰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인 것이죠. 카림의 말에 저는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서구의 거물들이 시스템과 매뉴얼을 따지는 동안 한국인들은 사막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들어가 기적을 일궈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프리고 부사장은 이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항상 돌리고 있던 볼펜마저 테이블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회의실 천장을 덮고 있던 142년이라는 유럽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그 빈자리를 뜨거운 사막의 햇살보다 강렬한 한국의 기술력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옴시티라는 미래의 도시를 지탱할 힘은 세련된 이론이 아니라 모래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국의 강인한 생존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결전의 시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리츠칼턴 호텔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리아드의 밤 공기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했습니다. 낮 동안 대지를 집어삼킬 때 타오르던 그 뜨거운 폭염은 이제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고 사막 특유의 건조하고 서늘한 바람이 제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는군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도시의 화려한 불빛 사이로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호텔 앞에 매끈한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제 구두가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밤인 것이죠. 문득 제 발밑에 놓인 이 검은 도로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차를 타고 출퇴근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이 8차선의 넓은 길.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도로의 깊은 곳에 새겨진 50년 전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 나라에 변변한 고속도로조차 없던 그 모래밭 위에 서 있던 작은 거인들을 떠올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800를 조금 넘던 시절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지옥 같은 사막으로 건너왔던 한국의 젊은이들 말입니다. 에어컨 한 대 없는 뜨거운 양철 컨테이너에서 잠을 청하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모래바람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갔던 그들의 뒷모습이 환영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은 고국으로 보내져 거대한 제철소가 되고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되었으며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악하는 반도체 공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다시 이 사막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삽과 곡괭이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설계도와 최첨단 AI 시스템을 손에 쥐고 말이죠. 아버지들이 닦아놓은 이 뜨거운 땅 위에 아들들이 3,500만 사우디 국민의 목숨을 구할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이 경이로운 역사의 연결고리 앞에 저는 그만 가슴이 먹먹해지고 맙니다. 호텔 로비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펜을 들어 왕실 직속위원회에 올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18년간 써왔던 그 어떤 문서보다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써내려갑니다. 유럽의 172년 역사는 분명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네옴시티라는 우리 사우디의 미래를 맡길 파트너는 단순히 역사가 긴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틀간 제 심장을 뛰게 했던 그 결론을 적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을 파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47년 전부터 이 사막의 모래를 함께 씹으며 우리의 생명줄을 지켜온 진정한 형제이자 동맹인 것이죠. 몇 주 뒤 리야드의 왕궁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왕실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두 선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의실에는 박수 소리 대신 숙연한 침묵이 흐릅니다. 협처 12년 전통의 거물 마르틴 부사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인원 본부장에게 다가갑니다. 첫날의 그 오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한 명의 기술자로서 진심 어린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손을 내미는군요. 이 사막에서 당신들이 보여준 집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30년 경력의 물산업 거인이 한국 기술자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리야드의 모든 수도꼭지에서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8살 어린 시절 물통을 들고 배급소 앞에 서 있던 그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후손들이 한국이라는 든든한 형제의 손을 잡고 더는 물 부족을 걱정하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이 기적은 단순히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50년을 관통해온 두 나라의 깊은 신뢰와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들의 숭고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신의 선물인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우디의 심장은 앞으로도 저 푸른 동쪽 나라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영원히 고동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덧 사막의 밤이 깊어가고 리야드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정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습니다. 50년 전 척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타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셨던 우리 아버님들과 어르신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 강국을 일궈내신 어르신들의 그 위대한 헌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자 전 세계가 우리를 존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이죠. 오늘 이 사연이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다가오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대한민국과 우리 세대를 향한 따뜻한 격려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한편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